네, 위염과 위암 특집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강론 중에 첫 번째 시간 요결의 심열산과 건강부자탕증 이거 토론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발견할 수 있었죠. 여기 심열산이라는 말은 심장에 과열된 열기로 인한 위산과다증이다 그게 아니죠. 심장에 과열된 열기와 위산과다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3사부님께서 심열산이라고 하신 이유, 여기 얼굴이 또 적색이 된다 그랬는데 이 증에서는 이렇게 발그스레한 증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 얼굴이 창백한 색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3사부님은 심열산은 적색을 띠고 있고 심장을 자극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 그랬죠? 심화경에 심정격을 써야 할 위식도 역류성 질환, 그것을 암호로 표현하신 것이고, 가슴에 산미가 떠올라 심장을 자극한다는 말은 위산이 심장을 공격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의사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표현을 빌려온다고요? 그렇죠. 심장 부근에 통증이 나타난다. 속쓰림이 나타난다. 그래서 서의사들이 여기 요결에 가슴에 산미가 떠올라 심장 부근을 자극하며 라는 말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heartburn 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서의사들이 heartburn 이라고 쓴 것은 이심전심으로 3사부님의 이 요결의 표현을 그들도 이해를 하고 요결의 표현을 빌려간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트번의 오리지널은 누구다? 3사부님. 그러니까 이것은 경국지색 서시와 같이 복랭이 있고 얼굴에 창백한 사람, 전신에 열기가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위산과다증일 때 생목이 오르는 되새김질 증세와 같은 그러한 증세가 있을 때 우리는 심정격을 쓴다. 그리고 방약으로는 건강부자탕. 여러 증들이 있어요. 이중탕을 쓸 수도 있고요. 사군자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 다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대표적인 것 건강부자탕증을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심화경에 심정격을 써야 할 증으로서의 위산과다. 위산과다증의 방약은 대표적으로 건강부자탕을 쓸 수 있다 그랬고, 우리는 심정격과 비정격을 쓸 수 있음을 또 토론했습니다. 소화불량이 너무 강할 때는 비정격 그리고 심정격을 같이 쓰고, 전신의 냉기가 아주 승한 그러한 사람의 위산과다증은 대장승격과 비정격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요결의 간열산과 소시오탕증, 시오게지탕증, 시오게지 건강탕증에 의한 위산과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걸 함께 토론합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역시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틈새 강좌 하나 드리려고요. 틈새 강좌. 어떤 분들은 여기 강원도 여기 금강산 일대 이곳의 공기는 서울보다 무지무지하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렇습니다. 여기 공기 아주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 이런 노래 있죠. 밭에 작물이 다 이제 베어져서 추수가 다 끝났잖아요. 논밭에.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이면 황토먼지가 때때로 크게 발생합니다. 지금 밖에 보면 뿌예요. 황토먼지. 황토먼지는 다른 말로 황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먼지는 초미세먼지라고 말합니다. 틈새 강좌 아주 짧게 요거 먼저 토론합니다. 틈새 강좌 자석 4개로 초미세먼지로부터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 오늘날 초미세먼지는 각종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특히 호흡기 질환의 암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화이 어떻게 자석 4개로 그러니까 삼침으로 폐 건강을 지킬 것인가? 초간단 토론. 자, 황사의 경로는 예전에는요, 몽고 고비 사막에서 날아오는 황토였어요. 그리고 여기 중앙아시아 쪽에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편서풍을 타고 황사가 한반도로, 일본으로 날아가는 거죠. 또 중국에서는 황토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역시 한반도로 날아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초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른 물질입니다. 언젠가 집에서 고등어 구우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연기가 초미세 입자이기도 해요. 초미세먼지 입자이기도 하다고요. 여기 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2014년 기준으로 중국 대기 오염의 바람성에 관한 국제암연구소에서 바람 물질을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붉은 표시 점점점점점점이 있는 게 초미세먼지 중에 특히 바람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미세먼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잖아. 그렇죠? 한반도의 미세먼지의 많은 상당량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초미세먼지의 많은 양, 상당량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한국 그리고 일본으로 전해진다. 바람성 물질입니다. 바람성 물질 심각한 거예요. 여기 제가 자주 들어가는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니까 대만의 폐기능 저하 및 만성 폐색성 폐질환의 위험에 대한 미립자 물질에 대한 장기간 노출의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이에요. 대만에도 이 초미립자 먼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 보면 이건 중국 상해의 논문입니다. 상해의 교통경찰의 전신면역 및 염증 반응에 대한 개인 수준의 PM. 이 PM은 뭐냐면 여기 particular matter 그러니까 초미립자 초미세먼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교통경찰의 전신면역 및 염증 반응에 대한 개인 수준의 초미립자 먼지, 그 노출의 생물학적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보실까요? 초미립자 미세먼지의 노출은 폐기능의 저하,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유병률 및 심근경색의 빈도와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주위 미세먼지가 심혈관 시스템의 영향을 관찰하고 잠재적인 염증 및 면역 기전을 탐구하는 것이다 해서 조사해 보니까 상해의 교통경찰들은 여기 보세요. 대상자 중 25세에서 55세의 중국 상해의 110여 명의 교통경찰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폐기능 저하와 관상동맥 심장질환, 심근경색 또는 암 등의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특히 북경은 더 심하죠. 대기오염이. 결론, 교통경찰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높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나 면역력이 손상된 고위험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결론, 교통경찰은 상해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높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나 면역력이 손상된 고위험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경고가 뜨게 되면 좋은 마스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삼심으로 어떻게 이러한 초미세먼지로부터 폐를 보호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폐전격 쓰는 겁니다. 폐전격 또는 위생격. 여기 보세요. 체액성 면역으로 폐를 세척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장 먼지 또는 자동차 매연가스, 석탄 화력발전소 등등에서 발생한 것 또는 여러 비산먼지 등등의 초미세먼지는 너무도 작기 때문에 혈액으로 스며들 수도 있고 폐에 여러 조직에 박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구리 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녹여서 배출시켜야 돼요. 그런데 폐전격과 위성격을 쓰면 위가에 겉 시스템에 박힌 먼지와 폐강 내에 박힌 초미세먼지를 세척할 수 있는 좋은 요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폐를 씻어낸다. 씻어내는 요법이다. 잘 기억해 주세요. 체액성 면역으로 그로 인한 암의 원인도 대처하고 그로 인한 여러 염증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요법이에요. 폐전격, 위생격이 어떻게 넣느냐? 초심자들을 위해서 간단히 폐전격과 위생격을 넣는 방법 시범 보여드릴게요. 초심자들을 위해서 삼침법에서는 폐전격은 태백과 태연의 N극면이 부착되도록 하면 되고요. 소부와 어제혈에는 S극면이 부착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태백과 태연, 태백은 발에 있는데 여기 자 1cm를 떼어낸다 그랬죠? 1cm를 먼저 테이프를 떼어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처럼 하시는 게 이거요. 삼침 자석으로 보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한의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의학계에 전파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오리지널이에요. 일부 삼침쟁이들 중에 일부는 자기네들이 그랬다 그랬는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그 저작권 위반이야. 내가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지도 않지만 농담. 네. 제가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식으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석의 빨간 부분은 N극, 파란 부분은 S극이에요. 그러면 1cm를 떼어서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S극면, 파란 부분은 S극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끝면도 S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니까 쉽게 자석을 떼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어때요? 지금 S극면 끝에 붙은 자석, 그 자석에 테이프에 닿은 면도 S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톱을 여기다 찔러 놓고 이걸 강제로 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뒤로 젖히세요. 이렇게. 젖히면 경혈에 닿는 면은 N극이에요. N극을 원래는 태연혈을 아프게 손톱 끝으로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러면 더 듣기가 빨라요. 그리고 자국이 생기잖아요. 자국이 생기니까 붙이기도 용이해. 붙이면 돼요. N극이 붙었어요. 이게 보예요. 그러면 태백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발 부분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 여기 엄지발가락 측면, 내측 측면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더듬으면 이 부분이 측면으로 볼록 융기된 뼈가 만져지거든요. 그 뼈를 지나요. 그래서 지나자마자 적백육제라고 하죠. 우리 한의학적 표현으로는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태백혈이라고 가정하시고 보시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눌러요. 누르고 가장 오목한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데다가 다시 이렇게 십자 표시를 해요. 십자 표시. 그리고 같은 N극면을 부착을 하면 이것이 태백혈에 지금 N극이 부착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소부와 어제혈에는 S극을 부착하는 겁니다. 여기 N극면, 빨간 부분이 N극면이잖아요. N극면에 자석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석의 끝면도 N극이에요. 그 N극을 여기 이렇게
검지로 지지하고 이렇게 붙여요. 그런 다음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테이프의 다운면은 N극이에요. 그리고 손톱을 자석과 자석 사이에 찔러놓고 이걸 이렇게 젖힌다. 일부러 그냥 어거지로 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 두세 개가 떨어지기도 해요. 이것을 소부혈에 붙여보겠습니다. 소부혈. 소부혈은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 사이에 가로 주름을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느낌이 와요. 계곡에 오목한 곳이 느껴져요. 자국을 내요. 손톱으로 이렇게 내고 이렇게 십자 표시를 한 다음에 그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네, 보이시죠? 그러면 경혈의 닿으면은 S극면이에요. S극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어제혈에 붙여봅니다. 어제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고, 자, 떼서 어제혈에 부착. 네,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까 태백을 예를 든 것은 떼고 이렇게 어제혈에 부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폐정격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승격을 붙여봅시다. 위승격. 위승격은 이목과 함곡의 N극면을 부착하고요. 상냥과 여태혈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목과 함곡은 경혈처가 어딘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예를 돕기 위해서 이거 다 떼고, 어떤 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은 아니 머리도 길 뿐만 아니라 새끼 손톱도 기네. 이거요 다 이유가 있어요. 부착된 거 떼내려면은 이 새끼 손가락 손톱이 좀 길어야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겉멋이 아니에요. 겉멋이 아니라 이렇게 긁어야 이게 잘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긁으면 떼내기가 쉽잖아요. 이게 이렇게 준비 자세. 그러면 이무표는 손을 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새끼발가락과 넷째 발가락 사이에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 이게 이제 발이에요. 계곡을 이렇게 더듬어 가요. 그러면 계곡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끝나는 지점 직전 그곳이 이무표이에요. 거기는 N극을 부착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네. 젖혀서 한결 떼어내서 여기다가 이무표이라고 생각하고 계곡 끝 지점 직전에 오목하는 곳에 이렇게 부착을 해요. 그러면 이무표에 지금 N극면을 부착한 거예요. 자, 함곡이라는 혈은 여기 잘 보세요. 엄지, 검지, 셋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과 검지 발가락, 둘째 발가락 사이의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발가락이라고 가정을 하고 셋째 발가락 사이 이렇게 계곡을 더듬으면 역시 계곡이 끝나는 지점이 감지가 돼요. 그 직전 오목한 곳을 눌러. 그리고 십자 표시 거기다가 붙여가면 돼. 이렇게. 자, 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상냥혈은 상냥혈은 진짜 찾기 쉽잖아. S극을 붙이는 거예요. 상냥혈에. S극. 그러면 여기 검지 손가락 손톱 뿌리 부분을 일자로 그어요. 그리고 여기 손톱 측면을 일자로 그어요. 그러면 십자 표시되는 곳 그곳에 부착을 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사실은요 손가락이 좀 기형입니다. 둘째, 셋째 손가락이. 그래서 보기 싫어서 이렇게 쫙쫙 피질 못해요. 자, 일단 여기 보이시죠? 네, 이게 상냥혈. 그러면 여태혈은 발가락에 있어요. 발톱 가로금 긋고 그리고 세로금을 그으면 꼭지점이에요. 그곳에 역시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하는 겁니다. S극면이 닿도록 부착. 그러면 여태혈을 사한 것이 되지요. 이해하셨죠? 위승격은 함곡과 이무배에 N극면을 부착한다. 여태와 상냥혈에 S극면을 부착한다. 그러면 위승격을 놓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자석 4개로 폐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배포. 그런데 이곳에 미세먼지가 공구리를 치고 있는 형국이야. 그러면 폐암, 각종 폐질환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씻어내야 돼. 씻어내는 방법은 폐전격과 위승격을 적용하는 방법 아셨죠? 네. 초미세먼지 마스크 해도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석 4개로 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이거 숙지하셨다가 외출하실 때는 자석 4개 붙이고 나가세요. 네. 소부혈은 잘 떨어질 수 있겠네요. 활동하니까. 그러나 그 외의 혈들은 잘 안 떨어지니까 일단 외출하실 때는 우측에 위승격, 폐전격 좌측에 외출하시면 이렇게 가래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폐를 씻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뱉어내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석 4개로 폐 건강을 지켜주세요. 바로 물론 요결의 간열산과 소시오탕, 시오게지탕, 그리고 시오게지 건강탕증 토론입니다.